안녕하세요, 여러분. 핀맘입니다. 오늘은 21년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투자의 핫 이슈로 꼽히고 있는 ESG가 어떤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흑백 TV로 나오셔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하고 또 환경 기후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본 바로는 2200조 정도를 친환경 정책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 ESG의 중요성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펀드의 투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ESG는 정말 찬밥이었습니다. 여기 사회책임 투자 펀드 추이를 보시면요. 사회책임 투자 펀드 안에 ESG 관련된 펀드가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9년 둘 다 거의 3천억 수준이거든요. 뭐 거의 한 펀드의 그런 운용 규모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2021년 2월이 돼서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서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5배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이유로 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위기 대응력,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성과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면 부분들이 투자 성과로 연결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각국에서 유동성을 퍼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들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ESG 펀드만 설정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는 ESG가 정말 핫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친환경 주식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다 같은 테마로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SG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ESG는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기업의 재무 성과는 뭐라고 아시나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로 재무 성과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회사의 성과라는 것이 대부분 재무 성과를 거의 코멘트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외에 다른 비재무적인 성과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름 지은 게 ESG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G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되게 단순하게 보자면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기업의 기업이 위치한 그 사업장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기업이 진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지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내용은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탄소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업에 뭐 전기를 사용하던 공장을 일으키던 다양한 그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이게 환경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또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친환경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환경 부분에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사회는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결되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그런 것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노동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인사제도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그리고 공정거래 같은 경우는 그 공급사나 거래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프로세스들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주변의 지역사회들에게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가들을 평가하겠죠. 마지막이 이제 지배구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E랑 S는 사실 그냥 딱 들어봐도 뭐를 평가할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되게 알 것 같은데, 지배구조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좀 어떤 거를 지칭을 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기업이 투명한가, 그리고 기업이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등을 평가하는 부분이 지배구조일 것 같습니다. 결국 최상위 경영진, 그리고 최상위 이사회 들이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고 회사의 사업을 결정짓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뢰가 있냐, 전문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배구조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주주들에게도 얼마나 투명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G는 지금까지는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 발표 때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굉장히 서술형으로 다뤄졌던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앞으로는 비재무 성과라고 해서 각각의 요인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 지표들을 수치화해서 뭐 분기든 연간 단위든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점점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뉴스들을 보시면 정부나 평가기관에서 이 비재무 지표에 대한 뭐 의무 공시화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ESG는 봉사활동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ESG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봉사활동을 잘하는 거야, 뭐 지역사회 공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 공헌 활동이 단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ESG는 사회, 환경, 지배구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회사가 오래가고 건강하고 투명한 회사가 되는 노력을 모두 지칭을 할 수 있다, 모두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ESG에 대한 평가, 그리고 ESG를 강화하는 것에 외부 투자자, 그리고 외부 자산가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ESG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쩐주인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서 책임 투자, 그러니까 ESG를 바탕으로 한 그런 투자를 굉장히 강화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언급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의 450조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ESG 관련된 투자 규모는 이 400조의 4% 정도의 평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0년 11월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말씀하시기를 2년 이내에 이 450조의 운영기금의 50%를 ESG 평가를 해서 여기서 좋은 성과를 가졌거나 개선이 뚜렷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라면 거의 뭐 230조, 220조 규모니까 엄청난 규모인 거죠.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렇게 앞장서서 책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자산이 안 들어간 회사가 잘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 대부분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ESG를 개선하는 걸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또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투자 성과를 보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그 유명한 회장인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회사의 그 대표들에게 보낸 레터에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을 엄청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런 대응에 동참을 하지 않거나 또 석탄 화력 생산에 집중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 중순까지 투자해서 빼버릴 거다. 강력하게 레터를 보냈다라고 하고요. 2021년에도 래리 핑크 회장이 이와 비슷한 그런 톤의 레터를 또 보냈다라고 하니까 국내외 자산가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ESG가 얼마나 중요한가, ESG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 뭐 검증된 사실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ESG를 지금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블랙락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블랙락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이고 그 회장도 엄청난 투자 성과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분이 ES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ESG를 잘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투자 성과가 높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산가들의 요구 때문에 ESG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ESG를 강화하게 되면 또 다양한 자금적인 그런 기회를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ESG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많이 찾아봐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핀맘의 금융 스터디였습니다. 굿바이.